속이지만 이걸 부여잡고 북한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참 이 전 세계 사이버 해킹 전쟁 대단합니다. 네. 움직이는 세계였어요.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장 소장 이번 주에 정치 이슈들 뭐가 눈에 띕니까? 잼버리죠. 잼버리 진행 상황과 폭풍 이걸 볼 수밖에 없고요. 예. 민주당의 김은겸 혁신이 이제 활동 종료 논란,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대북송금 재판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두 가지가 한꺼번에 겹친 것 같아요. 네. 쌍방울 대북송금과 백현동 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소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해병대 그 수사단장 박정훈 수사단장의 그렇죠. 이런 우리 최수근 상병 순직과 관련된 진상규명 수사, 이게 상당히 이상한 쪽으로 좀 불똥이 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하는 또 중요한 문제 하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문을 요구한 것. 조민 기소에 대해서. 이것도 좀 주요한 이슈로 뽑아봤습니다. 네, 무려 6개나 쭉 열거하셔서 김준일 에디터는 더 추가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혼자 다 해보고 하니까. 다음 주에는 김준일 에디터님께서 하세요. 네, 저는 이 중에서 말씀하신 건 다 중요한데, 이 중에서 저는 가장 이게 정치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해병대 수사단 이제 축소 은폐 의혹, 이게 조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지금 사면, 대법원 확정 판결 2달 만에 지금 사면을 한다라는 건데. 그렇죠. 야, 이게 일단 그런 황당한 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김준일 수석 에디터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 박정훈 수사단장 얘기부터 좀 풀어봅시다. 이게 정치적으로 파장이 매우 클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이념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거나 이런 것들은 이해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대놓고 보호하겠다 이런 게 너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임지지 않고 아무것도 이 정부의 이제 어떤 기류하고 저는 맥락이 있는 건데, 무슨 일이 벌어져도 사단장이나 이런 급은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7월 18일에 이제 해병대에서 포 7대대였나요? 거기에서 이제 수해 복구를 나갑니다. 삽을 들고 나갔어요. 삽을 들고 나가서 수해를 이제 복구하러 갔는데 갑자기 물속에 들어가라라고 지시사항이 윗선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현장 부대 이제 장들이 지금 물속에 들어가는 게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고, 위험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에서 지시사항이 빨간색 상의를 입어라, 복장 통일을 해라. 라고 육군에서는 육상을 수색을 했는데 못했으니 너희들은 강으로 들어가서 바둑판식으로 이렇게 탐침을 하면서 이렇게 실종자를 해라라는 이런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이 이제 그 단톡방이라고 이제 이런 데 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장화를 꼭 신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재난 안전 지침에는 장화 신으면 안 된다 이럴 때는, 근데 그것도 묵사야 되고, 그러다가 한 명이 지금 휩쓸린 게 아니라 무려 7명이나 휩쓸렸어요. 구명조끼는 없었고. 그런데 나머지는 가까스로 살아남고 지금 최수근 상병만 이제 사망한 건데, 이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 수사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가지고 해병대 이제 수사단장 이제 박 대령이죠. 대령이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7월 30일 날 국방부 장관한테, 이종석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니까 국방부 장관이 수고했다, 격려했다 이렇게 어깨까지 두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인까지 했는데, 이게 대통령실에 이제 보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으로 보고가 된 게 아니라 보고하라라고 했는데, 이 박 대령이 수사단장이 이거는 아직 보고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언론 브리핑 내용만 보고하라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이제
사단장을 비롯해서 8명을 과실치사로 혐의로 이제 경찰에 이첩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7월 31일 날 이게 언론 브리핑이 있었고 국회 보고가 있었는데 2시간 전에 이게 다 뒤집힙니다. 그렇죠. 국방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게 공식 명령으로 온 게 아니라 통해서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서 전화가 와가지고 야 이거 처음에는 사단장을 빼라. 왜 사단장을 넣냐라고 해서 이건 뺄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는 야 초급 장고들도 빼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건 진실 게임전 공방이고 그 이후에 그래서 지금 본인은 이거를 지금 집단 항명 수괴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나는 군 검찰에 수사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기자회견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보고가 올라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외 전략 비서관 같이 근무를 했다는 거. 누구랑 같이 근무했냐? 국가안보실 지금 1차장인 김태효 그리고 지금 국방부 장관 이종섭 그리고 지금 임성근 사단장 이 사람들이 다 행정관이나 비서관이나 이렇게 같이 근무를 하니까 그게 지금 2년이 돼가지고 이걸 빼라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군에서 경찰로 이첩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형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다시 수사를 시작해야죠. 예,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 형이 확정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빼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 이게 이제 황당한 것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정부의 기류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빼내고 윗선은 특히 책임 안 지고 이런 기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앞으로 좀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렇게. 현역 군인이 군 검찰의 수사를 거부하면서 중립적인 제3기관에서 수사받도록 해달라라고 하고 또 국방부 관계자들을 앞으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라고 나오는 것도 또 최초 사례이긴 합니다. 그죠?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좀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한 행보를 하는 거 아니야?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오해를 받는 것 같고, 또한 KBS에 나와가지고 현역 군인으로서는 정말 처음으로 인터뷰도 하는 걸 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방부에서 수사단장을 갑작스럽게 해임시키고 또한 집단 항명 수괴라는 이 어마어마한 혐의를 갖고 압박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진실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을 지시했다라고 하는 국방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내 휴대폰 포렌식으로 해도 나는 떳떳하다. 나는 분명히 지시했다라고 하고, 박정훈 수사단장은 나는 지시받은 바 없어요라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부터 좀 명백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이건 이제 이재명 대표도 언급을 하면서 정치권에서도 계속 시끄러운 쟁점으로 커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의혹이에요. 그러니까 김준일 에디터께서 얘기하신 아까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 3명이 청와대 근무 경력 같이 근무해서 서로 보호하고 아니면 서로 위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것은 아직까지 밝혀진 건 아니다. 그렇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의심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가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네. 당장은 그 군 검찰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거 소집을 요청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박 대령이. 예. 그거는 요청하면 다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특별한 경우가,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이제 열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어디까지 받아들여질지 모르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판단을 하는 문제니까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문제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단에서 내린 수사 결과가 무리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8명이나 이거를 과실치사로 다 할 것이냐, 거기에서도 경중이 있을 텐데 이런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만약에 의견 제기를 하려면은 공식 라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했다라는 거는 이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뒤집어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 가지고 이게 아닌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설명을 해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유선상으로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야 이거 빼라라고 하면은 누가 봐도 이상한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박정훈 대령이 그거는 거부할 만한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결정까지 다 난 건데 어떻게 이게 뒤집힐 수 있습니까? 제가 이걸 만약에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왜냐면은 공식 라인에다 근거가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항명이니 뭐니 얘기가 뭐 나올 수도 있지만은 지금 군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지금 항명 수괴라고 한 거에 더해서 지금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도 지금 적용을 하고 직권남용 혐의까지 적용을 했어요. 이게 뭐냐? 경찰에다가 이첩한 게 지금 군 기밀 유출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죠.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사람이 수사해가지고 지금 넘기라고 해서 넘긴 건데.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그걸 어겼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항명까지는 그러면 항명까지는 되는데 이거 항명 가지고 잘 이게 성립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온갖 혐의를 지금 다 해가지고 지금 아예 죽여버리겠다 거의 이 수준으로 나오니까 이 대령도 지금 살아야 되니까 지금 이거를 이제 공수처로 가져가네 이런 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하면은 무슨 누구가 은폐하고 조작하고 뭐 누구를 비호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 방금 표현이 좀 거칠긴 했습니다만 죽여버리겠다라고 나오니까 이렇게 맞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양쪽 중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박정훈 지금 박 대령도 가만히 있지 않는 태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정훈 대령 근데 지금 해병대 뭐 사령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하고 싸우고 있는 형식이라서. 그러니까요.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되게 힘들 수는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군인의 길을 가기가 쉽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들은 저는 박 단장이 유리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사를 하고 이첩을 시키고 이런 것들은 다 공문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또한 증거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밝혀지게 장기전으로 되면 가다 보면 현 국방부 수뇌부가 더 불리할 수 있죠. 그렇게 보여져요. 네. 그런데 그 과정은 매우 험난할 것이다. 박 단장이 되게 힘들겠죠. 그렇게 보여지죠. 네. 저는 대통령이 이거를 좀 정리해줬으면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해임된 수사단장도 그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시대로 내가 엄정 수사를 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얘기까지 했고 대통령 그렇게 지시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정리를 해줘야 되고 특히 대통령실에서 은폐 의혹이 있으니까.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정리하려면 국방부 장관 경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정치력이죠. 그러니까 정치력. 예전에 저는 조국 사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뒤짐지고 있다가 막 사태가 커졌잖아요. 그 정치력을 발휘했었어야 된다라고 지금 뒤에 많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의 정치인이라면은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 에디터님 기대할 걸 기대하십시오. 지금까지 많이 봐왔잖아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아무튼 맞는데 이런 거에 개입을 안 하려고 하시잖아요. 지금 이 박정훈 수사단장 사태는 지금 잠깐 이 이야기에서도 나왔듯이 그냥 한 사람의 어떤 뭐 정치적 시위 이런 차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매우 장기화될 조짐을 분명히 보이고 있고 어느 쪽인가는 뭐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이라는 점 정리드리고요. 1시 31분이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까요? 이현 씨. 네, 고속도로 아침부터 이어지던 서울 쪽 지방 쪽의 정체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 쪽 이동량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정체가 아직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먼저 보고 있는데요. 인천 쪽으로 진부 3터널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3km가량 여파를 받고 있고요. 이후의 정체 경기권에서인데요. 양지 부근 정체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동수원 부근에서 주춤하다가 둔대 분기점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릉 방향 아직 긴 구간 정체고요. 27km 구간 막히는데요. 용인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 정체고 호법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원주나 새마을 부근 지나기 많이 어렵고요. 동둔내에서 봉평 터널 쪽으로 구간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평택 부근 지나기 어려운 이유는 사고가 있어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부근에서 사고 영향받고 있습니다. 또 청주에서 옥산 쪽으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청주 휴게소 부근 차가 많아서 정체입니다. 판교 부근에서도 사고 영향 조금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쟁점이 많으니까 짧게 정리해 봅시다. 잼버리 부분 이제 본격적으로 뭐 국정조사 논란도 있을 것이고 감사원 감사 시작될 것이고 국무조정실의 감찰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검찰의 수사도 있을 거라고 하고 이것도 오래 가겠죠? 일단은 감사원 감사만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직기관실이라든지 아니면 국무총리실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이게 감찰해야 될 대상들이 뭐 행안부, 여가부, 조직위, 전라북도, 부안군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대규모 인력을 동원을 해서 다음 주부터 감사를 하겠다라고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최소한 수백 명 이상이 감사 대상이 될 것 같고 6년간의 준비 상황과 예산 집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게 뭐 조직이 중앙정부 차원의 잘못이냐 전라북도 차원의 잘못이냐 공방은 이어질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다 잘못이 있죠. 뭐 누구 잘못이 없겠습니까? 이게 뭐 전 정권 책임이냐 현 정권 책임이냐 이런 거를 말로 시작하면서도 문제가 된 거예요. 국민도 다 알거든요. 전 정권에도 책임이고 현 정권에도 책임이 있는데 어쨌든 먼저 뭐 문제 생기면은 야 이거 전 정권 책임이다 말을 꺼내니까 이게 막 논쟁이 된 거지 왜 전 정권에 책임이 없겠습니까? 다만 현 정권이 무책임하고 무능했다라는 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 그게 뭐 누가 됐든 그게 여가부 장관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냥 국정조사도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감사원뿐만이 아니라 국정조사도 해서 두드러 맞을 사람들다 맞고 이게 그러니까 재발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시시비비와 좀 책임 소재가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혁신위 김은경 위원장 목소리 잠깐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250만 권리당원 168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게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켜본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250만 당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여러분의 당이지만 5천만의 삶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제1당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에너지 중 4할은 더 나은 정당을 만들기에 쓰시되 6할은 하루하루 위험에 내몰리는 국민들과 함께 하는 데 쓰셔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효능감을 국민들께 증명해 주십시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급변하는 세계로부터 이 정부의 무능과 권력 남용으로부터 온갖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해집니다. 네, 김은경 위원장의 목소리. 이와 함께 이제 혁신안을 몇 가지 발표해놓고 활동을 조기 종료한 상태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은? 그냥 의총에서 한번 논의하고요. 없던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없던 일? 네, 무의미한 혁신이 활동이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되게 좋은 말 많이 하셔가지고 다른 분이 저런 얘기를 했으면 가슴에 울림도 있고 감동을 받았을 것 같은데 금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미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으로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러한 말들도 당신이나 좀 잘하지 이러한 비판부터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예측했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미 없는 혁신위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정말 의원총회 한 번 하고 없던 일이 될까요? 당내에서는 그래도 계속 이 논의를 이어가고자 하는 세력도 있지 않을까요?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세력이 있을 텐데요. 다른 거에 묻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논의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라는 게 지금 당에 지금 여러 파도가 몰려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이재명 대표 지금 백현동 관련해서 검찰 조사받고 그다음에 9월 달로 예상되는데 아마 구속영장 날라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지금 2주 뒤에 2주도 아니니까 뭐 2주도 안 돼 열흘 뒤에
그러니까 다다음 주 화요일 이제 열릴 텐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또 누가 싸울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제 부부 싸움하고 변호인과 검찰이 싸움했는데 누가 이번엔 싸울지 궁금한데 이것도 사실 민주당의 시간 지연 전략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백현동하고 쌍방울하고 대북송금하고 같이 묶어서 영장이 날라왔을 때 구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민주당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개를 분리해서 지금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계속 날아오기 때문에 이건 지금 어차피 합의도 안 되는 거 뭐 얘기가 더 진척되기는 되게 힘들 것 같고 제가 안타까운 거 하나는 그런 겁니다. 이제 혁신을 되게 자세히 뜯어봤어요.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책 대변인 제도를 따로 두자. 그리고 최고위원도 정책 최고위원 두자.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일이 저당 상대방 비판하기 헐뜯기 이거밖에 없고 이게 또 언론이 주목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책적으로 준비된 정당이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이런 것도 하자 막 이런 내용들 막 있거든요. 되게 좋은 내용이다라고 했는데 얘기했듯이 그거를 김은경이 얘기하니 별로 이제 아무런 울림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당내에서 뭐 차기 전당대회 등등을 둘러싸고 대의원 표가 어떻고 해서 이 문제를 끌고 가고 싶은 논의가 조금은 있겠으나 힘받기 어렵다. 뭐 대의원제를 폐지하자. 왜냐하면은 뭐 1인당 60표에 이러한 뭐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건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상식에 맞는 정당으로 변했으면 좋겠어라는 첫 번째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거랑 별로 관심이 없죠. 네, 대의원제도가 뭐야? 일반 국민으로서는 그렇죠. 네, 차라리 정말 그 국회의원들의 권력이나 기득권을 내려놓는 상징적인 얘기들을 먼저 했으면 국민들이 인정해 줬을 텐데. 뭐 다선 의원들 좀 이제 좀 자제해 달라라든지 뭐 출마 3선 뭐 금지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했는데 또 그 말 들을 다선 의원들이 아니죠. 없죠. 박지원, 천정배 이런 분들부터 뭔 소리야 막 이제 이런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끝날 것 같아요.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첫 출발부터 처음에 뭐 불과 몇 시간 만에 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좀 모양새가 안 좋은 상황으로 끝나고 말았네요. 방금 언급했던 그 이재명 대표의 17일 검찰 소환 그리고 9월 중 구속영장 청구 이화영 재판에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어떤 내용으로 입을 열지 이거 정말 하루하루가 어찌 보면 가시밭길 같아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큰 위기인 것 같아요. 정말로 위기인 것 같고 그냥 아주 개인적인 관측은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은 구속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게 약간 다른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선거법, 뭐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뭐 이거는 저는 코미디라고 봅니다. 뭐 이재명의 뇌를 뜯어볼 것도 아니고 뭐 기억이 그때 안 났다는데 그거를 가지고 뭐 하는 거 뭐 이런 건데 일단 대장동은 이제 배임과 그리고 뭐 검찰에서 이제 주장을 하기는 이게 돈이 갔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배임의 문제잖아요. 그냥 단순히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런 상황인데 이거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특혜가로 보이는 게 너무 명확하고 이 부분이 그 김인섭 씨라는 과거에 2006년에 이재명 대표의 선대위원장 출신의 로비스트가 들어오면서 이게 확 바뀌었다라는 게 이게 너무 명확하니까 그거에 결제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이를테면은 4단계나 상향을 했어요. 2단계만 상향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그러니까 용적률이 250% 이하였는데 이거를 500% 이상으로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조금 위험하다. 거기에 쌍방울까지 있으면 상당히 위험해서 결국은 아까 전에 이제 대의원제도 그것도 차기 전당대회가 올해 안에 열릴 가능성 때문에 그렇죠. 그게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다들 반응하는 것 같은데 당의 혁신하고는 굉장히 상관없는 일로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아까 말씀드렸지 이게 뭐든지 순리대로 가야 되는데 좀 무리해서 뭐를 다 하려고 하다가 지금 사달이 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무튼 구속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셨는데 장수장은 어떻게 보세요? 청구 시점을 조금 더 정무적으로 판단을 강하게 할 것 같아요. 검찰은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더 자꾸 늦추려고 할까요? 전 늦출 것 같아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 달에 임기가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장을 치면 확실하게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영장을 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장을 쳤어요. 뭐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뭐 어차피 뭐 포기한다고 했고 통과된다고 한들 법원에서 영장심사 판단에서 기각해버리면 네, 이거는 검찰로서는 어마어마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예.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당대표에게 지금까지 가해졌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위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또 영장이 집행이 돼서 구속이 되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 큰일 났다라는 얘기가 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은 제가 다 일일이 다 물어본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한 최고위원한테. 이재명 대표 구속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구속돼도 당대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그냥 일단 그렇게 말해놓고 보는 거 아닐까요? 일단 말해놓고 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무대책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아니 왜 못할 게 뭐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 차이가 아마 당이 파열음을 나는데 굉장히 크게 그렇죠. 조금 뭐 일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정치를 정신력, 정신 승리로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철저한 계산과 전략과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당대표가 사라지면 민주당에게는 기회고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히 좀 위기일 수 있다. 네, 위기 요인이 물론 될 것 그 같아요. 후에 또 어떤 모습이 펼쳐지느냐에 따라 다른 거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절체절명의 시기를 넘겨가고 있는 것 넘겨갈 때보다는 그런 시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맞아요. 선거법 위반 부분 김문기 아느냐 모르냐 부분도 곧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렇죠. 네. 그건 이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기한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어서 그다음 구속영장 부분은 어쨌든 올 가을 중에는 아마 또 결론이 날 건데 바로 그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고 구속영장 청구해서 기각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이게 날개를 다른 식으로 네. 반대로 1심에서 유죄 내지는 뭐 구속영장 집행 이렇게 되면 절체절명의 위기 다시 한번 맞게 되고 민주당은 경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거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내년 총선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 시기는 곧 다가오고 있다. 9월 달. 그죠? 네. 네. 우리가 작년부터 언젠가는 온다라고 했던 시기가 이제는 오는 거예요. 있어요. 네. 그죠? 이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네. 어찌 보면 이제 국정감사를 앞둔 9월 달 정기국회가 예. 가장 이제 하반기에 핫한. 뜨겁죠. 네. 그리고 이건 예단할 수 없어요. 맞아요.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 없죠. 그다음 이제 아까 또 언급됐던 게 이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 기소 이후에 날 차라리 데려가서 고문해라라는 발언 아까 언급하셨고 김태우 전 구청장 대법원 판결 불과 한 두세 달 만에 사면한 거 언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김태우부터 하고 조국 김태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할 때 구체적으로 이거를 폭로를 해가지고 이게 문제야라고 얘기를 했고 법원에서는 요거는 문제고 요거는 문제가 아니야라고 해서 확정이 됐거든요. 대법원까지. 자, 문제가 된 게 뭐였는지를 제가 김태우가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감찰반에 있다가 히스토리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감찰반원으로 있다가 본인이 비리 혐의로 이제 조사 대상에 올라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그 순수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공교롭게도 그때 이제 유재수 금감원 국장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에 폭로하면서 이제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불거졌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한 10개를 폭로를 합니다. 이거. 그래서 법원에서 유죄 확정 난 게 우용군 주 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지리비건 첩보.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했고 무죄가 난 거는 혐의 가운데 KTNG 동양보고 유출. 이거는 무죄다.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지금 김태우 씨나 얘기를 하는 게 야 나는
공익제보자였어 라고 했는데 공익제보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가가지고 지가 10개나 막 터트리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대통령실이나 이거 국민의힘에서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것도 2달 만에 그것도 지금 대통령 유죄 석 달인가요? 석 달 만에 이거를 한다. 1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무시하는 거다. 국민들이 그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거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아까 이게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첩보 나오잖아요. 예. 첩보라고 하는 건 미공개 정보예요. 그렇죠. 미확인 정보이고 그런 거야말로 그냥 막 유출되면 곤란한 부분이잖아요. 내부 고발과 조금 성격을 달리한다. 이제 그 점을 얘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 복권 대상이 올렸다는 대통령실의 판단의 근거는 뭡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직도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감정? 예. 감정만으로 이런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억울하게 당한 우리 쪽 사람을 김태우를 사면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보궐선거에 내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3개월 만에 사면을 해준다라는 것은 10월 달에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고요. 그렇죠. 지난주 수요일 저녁부터 김태우 전 구청장은 강서구에 있는 지인들한테 나 사면 될 것 같아요. 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나가고 싶어요. 나가게 되면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지금 돌리고 있대요. 그런 거 보면 본인의 의지는 강한데 당에서 과연 여러 가지 부담감을 극복을 하면서까지도 감내하면서까지도 공천을 할까? 그건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고요.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공천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사면해 줄 테니까 공천해라고 이제 그런 생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조국 관련해서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사면해 줘야 돼. 억울하잖아. 이런 생각인 것 같다. 공천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만약에 본인이 있던 강서구청장이잖아요. 본인이 재판받고 확정 판결로 그 자리를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그 사이에 사면 복권돼서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사례는 아마 헌정 역사상 없을 거요. 제 생각에 좀 말이 안 되고요. 3주 전에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면이 되더라도 공천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무소속으로 나가면.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일이 남아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다가 강서구 무공천 이제 국민의힘 무공천 썰이 도니까 이번에 총선 앞두고 이게 테스트 배드인데 공천에서 한번 받아봐라. 누가 됐든 김태우뿐만이 아니라 누가 됐든 비겁하게 지금 피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도 했던데 그러니까 밭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래 12년 만에 여기가 국민의힘 계열이 한 거라서 조금 피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거리를 국민의힘에 안겨준 당사자가 대통령실이에요. 그죠? 이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사면 복권 대상 일단 올렸는지 그거 참 궁금한 대목이죠. 물론 아직 그 다음 주 월요일 국무회의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뭐 일단 후보자일 따름이니까.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면을 건의했는데 대통령이 안 돼 이러실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켜보자고요. 이 방송을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 조민씨 기소 그다음 조국 전 장관의 나를 고문하라는 뭐 그냥 인상 비평으로 한 마디씩만 듣고 끝냅시다.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바한 거는 맞는데요. 저는 검찰에 좀 쓴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정경심 교수 대법 확정 판결에 대해서 지금 그런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아니 조민을 기소를 하려면 그때 했어야죠. 공소시효 지금 며칠 남겨놓고 열흘 정도 남겨놓고 그리고 그 전에 앞서가지고 조국 장관한테 너 2심 앞두고 지금 네 죄를 반성문하고 네 죄를 다 인정하면은 너 우리 조민 기소 안 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 언론 플레이도 하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나쁜 행동입니다. 저는 조민을 기소한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검찰이. 그러니까 맨날 보복수사니 깡패니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조국 장관도 오버하지 마시지만은 검찰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뻔뻔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부정을 한 조민 씨 같은 경우도 사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고드린 대로 인상 비평 듣는 걸로 마무리합니다.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산울림의 노래죠. 함께 듣고요.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
않았지만 구름 위에 뜬 기분이었어. 나무 사이 그녀는 동자 신비한 빛을 발하고 있네.